안녕하세요. 워치얏입니다. 채널 첫 영상으로 찾아뵙는데요. 앞으로 시계 리뷰뿐만 아니라 시계와 관련된 모든 주제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첫 시계로 오늘 리뷰할 시계는 세이코 5 SNXG 47입니다. 구 세이코 5죠. 현재는 단종이 되었지만 아직 많은 모델들을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10만원 중반에서 20만원 중반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SNX로 시작하는 시계들은 별로 유명하지가 않죠. 그나마 저기 서양 누님들이 오이스터 퍼페추얼 살인마라고 하는 SNX S79가 제일 잘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시계가 SNX S79인데 이 시계는 이미 많은 분들이 리뷰를 하셔서 궁금하시면 다른 분들 리뷰를 참고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추후에 저도 리뷰를 할 예정이니 그때 제 채널에서 만나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계는 세이코 오토매틱 시계의 엔트리급 모델이고요. 현재 방패 모양 시그니처의 구 세이코 5 시계들은 단종이 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재고가 많이 남은 걸로 보입니다. 아직 병행 수입이나 그레이 마켓에 많은 제품들이 판매 중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시계 같은 경우도 초록색 창 기준 10만원 중반으로 구매가 가능한 걸로 나옵니다. 일단 외관을 보시면 케이스는 37mm, 러그 투 러그는 42mm, 두께는 13mm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직접 재보면 12mm 정도가 나오고요. 러그는 19mm입니다. 방수는 3기압 30m입니다. 케이스 수치상으로 보면 굉장히 밸런스가 잘 맞는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약간 작은 사이즈라고 할 수 있어서 손목 사이즈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시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손목 둘레가 17.5cm인데 제 손목에 올려놓고 보면 대충 이렇게 보입니다. 케이스를 자세히 보면 날카롭게 떨어지는 라인 없이 유려한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곡선의 곡률도 급하지 않고 절제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젤을 포함한 케이스 겉면은 폴리싱 처리되어 있고요. 호불호가 있기는 하지만 용도도 리세스드 타입이라고 하죠. 이렇게 숨겨져 있어서 이 곡면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여기서 굳이 한 가지 알려드려야 할 점은 시계 두께에서 케이스백 두께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는 건데 케이스가 12mm인데 케이스백이 3.3에서 3.5mm 정도가 나와요. 약간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형태죠. 저 같은 경우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데 시계의 핏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 부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옆에서 보면 살짝 떠 보이는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 케이스백은 소간이 보이는 시스루 타입인데 역시 엔트리급 무브먼트답게 안에 보이는 게 많지는 않고요. 대충 보이는 게 밸런스 휠 정도인데 이것도 로터가 조금만 돌아가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케이스백은 굳이 시스루백으로 할 필요가 있었나 싶기는 합니다. 러그는 19mm라서 줄질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래도 이 시계의 케이스가 워낙 클래식한 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눈에는 가죽 스트랩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고요. 이 시계를 가지고 계시다면 19mm 줄 하나 정도는 장만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크리스탈은 플랫한 하드렉스 미네랄 글라스이고요. 용도는 푸시풀 방식으로 4시 방향에 위치합니다. 용도 사이즈가 작은 편이고 굉장히 작은 편이고 또한 숨겨져 있어서 시계가 손목 쪽으로 내려와도 불편하지 않는 대신 시간 조정은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맨손으로 조정하는데 문제가 있는 정도는 아니고요. 용도를 1단으로 놓고 돌리면 날짜와 요일 변경이 가능하고 2단에서는 시간을 맞출 수 있습니다. 무브먼트는 7S26입니다. 이제 이 시계와 마찬가지로 무브먼트 또한 단종이 되었는데 1996년에 데뷔해서 약간의 리비전을 거쳤지만 세이코의 엔트리 레벨 오토매틱 시계에 많이 쓰인 만큼 내구성도 좋고 신뢰도 있는 무브먼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신 이 무브먼트에는 핵 기능이 없어서 시계 시간을 맞출 때 시계가 멈추지 않고 매뉴얼 와인딩 또한 지원하지 않습니다.
파워 리졸브는 최대 41시간인데 시계 사이즈나 엔트리급 무브먼트 힘을 고려를 하면 딱 적당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이얼은 전체적으로 와플 패턴을 가지는 흰색에 시간 표시는 금색 패턴 혹은 스틱 인데스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12시에는 세이커5 마크가, 3시에는 데이데이트 창이 위치하고 있고요. 6시에는 심플하게 오토매틱이라고만 써 있습니다. 다이얼이 흰색이라고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패턴으로 인한 빛의 반사와 함께 아무래도 그레이 계열이다 보니까 빛에 따라서 회색 혹은 은색에 가깝게 보이는 경향이 있고요. 현재 구매 가격대가 워낙 내려와 있기는 하지만 역시 세이코답게 가격 대비 소재나 마감은 아주 훌륭합니다. 깔끔해요. 이 가격대에 이 퀄리티가 맞나 싶을 정도로 잘 만들었습니다. 야광은 인덱스 자체에는 없고 시침과 분침 그리고 인덱스 옆에 작은 점으로 있어서 한층 더 클래식한 느낌을 주기는 하는데 아쉽게도 살짝 인덱스에 가려져 있어서 야광이 막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밝을 땐 이렇게 보이다가 약간 어두우면 이렇게, 완전 어두우면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브레이슬릿은 브러싱 처리가 되어 있고요. 딱 봐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퀄리티인데 흔히들 말하는 깡통 브레이슬릿이죠. 클래스브는 기본적인 철판 클래스브입니다. 미세 조정 홀은 5개가 있고요. 이 브레이슬릿에 대해서 인터넷에 후기를 좀 찾아봤는데 호불호가 상당한 걸로 보입니다. 제가 털이 많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털이 많이 뽑히는지 제목이라는 리뷰도 있습니다.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마감은 잘 돼 있고 착용감은 제 기준으로는 편합니다. 퀄리티가 사실 좀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오히려 저는 이게 이 시계에 한해서는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요. 시계 케이스부터 다이얼까지 클래식한 룩을 가지고 있는데 브레이슬릿이 새거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오래된 느낌을 줘서 시계에 약간이지만 빈티지한 느낌을 더해주는 느낌이 있다고나 할까요? 아무튼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실착용을 한 후 이 시계를 가까이서 보면 이렇고요. 착용자가 정면에서 보면 이 정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렇게 보입니다. 러그 길이가 19mm라서 아쉽긴 한데 가죽 스트랩으로 교체하면 아재력이 조금 상승하는 느낌이긴 하지만 이런 느낌이고요. 착용자가 정면에서 바라보면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총평을 해보자면 뻔하지만 이 시계는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난 엔트리급 오토매틱 시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세이코다 보니 신뢰할 수 있는 이라는 표현을 꼭 덧붙여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을 보면 약간 말이 안 되기는 하는데 한국 기준으로 7S26 무브먼트가 5에서 6만원 정도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시계용품을 구매하는 사이트 기준으로 보면 북미 기준으로 무브먼트만 1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시계 가격이 10만원 초중반이니 요즘 알리에서 파는 몇몇 시계들처럼 이게 무브먼트를 사면 시계가 같이 오는 건지 시계를 사면 무브먼트가 오는 건지 헷갈릴 정도의 가성비를 보여줍니다. 전체적인 이미지는 약간 빈티지해 보이는 클래식한 룩을 가지는 시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한 상황에 착용 가능한 다양한 얼굴을 가진 시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시계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와치앳 였습니다.